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실한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5세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그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펼쳐지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진실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태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단풍이 절정에 달한 명지산은 등산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민이 선택한 코스는 일반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험준한 길이었다. 45세의 그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다. 태민은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또다시 찾아온 그날을 떠올렸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이후 매년 이맘때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단련된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것만이 그 공허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해발 1200m 지점을 넘어서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날씨 예보에는 없던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태민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저 멀리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707 특수인 무대대에서 15년간 단련된 그의 감각이 즉시 위험을 감지했다. 여자의 절규가 점점 가까워졌다. 태민은 주저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3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여자는 카메라 가방을 움켜쥔 채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남자들은 비웃으며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쁜 여자가 혼자 산에 왔으니 함께 놀자고 조롱했고 비싸 보이는 카메라를 탐내며 돈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남자들 중 하나가 여자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태민이 나타났다. 그의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세 남자가 돌아봤지만 45세의 중년 남성을 본 그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빨리 지나가라고 위협했다. 태민은 말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살기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태민은 간단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제압하고 바닥에 맺혔다. 두 번째 남자가 돌을 들고 덤벼들었지만 태민은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무릎을 걷어찼다. 세 번째 남자는 태민의 압도적인 무력을 보고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나머지 둘도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태민이 떨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며 안부를 물었다.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민은 이 산길이 너무 위험하니 혼자 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태민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서 태민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자는 자신을 윤서아라고 소개하며 자연사진작가라고 설명했다. 태민 역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인사를 나누던 순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지어 폭우가 쏟아졌다. 서아가 당황해하자 태민은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오래된 산장을 떠올렸다. 그는 저쪽에 산장이 있다며 일단 피해 있다가 비가 그치면 하산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산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내부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태민은 이곳이 가끔 등산객들이 쓰라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서아에게 건넸다. 젖은 옷을 입고 있던 서아는 감사 인사를 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다. 서아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태민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산장 안은 적막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태민은 배낭에서 비상식량을 꺼내며 서아에게 배고프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권했다. 서아가 고마워하면서도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다. 사실 오늘 이 산에 온 이유가 따로 있다며 누군가를 찾으러 온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가 생전에 자주 얘기해주던 분이 있는데 이름이 강태민이라고 설명했다.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아는 계속해서 언니가 15년 전에 그분을 사랑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말했다. 언니가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이름을 물었고 서아는 윤서진이라고 대답했다. 태민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진. 15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다. 태민이 서진이 서아의 언니냐고 확인하자 서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럼 정말 태민 오빠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태민이 오빠라는 호칭에 의아해하자 서아는 언니가 항상 태민 오빠라고 부르셨다며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다. 태민은 서아의 얼굴에서 서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비슷한 눈빛, 비슷한 미소. 하지만 서아는 서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태민이 서진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자 서아는 5년 전에 암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했다. 태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의 말이다. 서아는 언니가 마지막에 태민 오빠를 꼭 찾아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그리고 자신이 못다 한 사랑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털어놓았다. 찬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태민은 15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진과의 첫 만남, 달콤했던 연인 시절,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로 인한 가슴 아픈 이별. 서아가 조심스럽게 언니가 자신을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고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호기심, 그리고 태민을 향한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서진을 닮은 서아에게서 느끼는 이끌림.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고 산장 안에 두 사람은 운명 같은 만남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태민은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서진이 정말 좋은 동생을 두었다고 말했다. 서아의 볼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태민에게서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를 느끼고 있었다.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믿음직한 어깨,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폭우는 밤새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적인 첫 만남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서아는 태민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고 태민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산장의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산장 밖의 비는 새벽 무렵에야 그쳤다. 태민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서아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태민이 지켜봤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에는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로 태민 오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태민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아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써놓았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이 반대해서 직접 전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15년 만에 받는 서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봉투를 열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다. 여전히 예쁘고 정성스러운 서진의 글씨였다. 편지의 내용은 태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서진은 가족들의 반대로 태민을 떠났지만 단 하루도 그를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그리고 암투병을 하면서도 항상 태민을 그리워했다고 적혀 있었다. 특히 가슴 아픈 부분은 서진이 자신의 병이 깊어지면서 태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내용이었다. 자신 때문에 태민이 상처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더욱 태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서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동생 서아가 자신을 많이 닮았다고 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사랑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만약 운명이 허락한다면 태민이 서아를 통해 자신이 주지 못했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었다. 태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진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다. 태민은 15년 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특수부대에서 막 전역한 28세의 젊은 남자였고, 서진은 대학교 4학년인 23세의 아름다운 여대생이었다. 두 사람은 홍대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서진은 태민의 강인한 외모와 달리 따뜻한 눈빛에 끌렸다고 했다. 태민 역시 서진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에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고 3개월 만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서진의 가족들은 군인 출신인 태민을 반대했다. 특히 서진의 아버지는 딸이 고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태민은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결국 서진은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태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별의 순간을 태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잊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 후 15년간 서진을 잊지 못했다. 심지어 결혼을 한 후에도 가끔 서진을 떠올리곤 했다. 편지를 다 읽은 태민은 서아를 바라봤다. 서진의 말대로 서아는 언니를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서아만의 독특한 매력도 있었다. 더 당찬 성격, 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더 적극적인 애정 표현. 서아는 태민이 편지를 읽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태민의 아픔도 느낄 수 있었다. 태민이 편지를 접으며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서진의 마지막 인사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아는 이것이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며 자신도 기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서아의 다음 말은 태민을 더욱 놀라게 했다. 서아는 언니가 편지에 쓴 내용이 자신의 마음과도 같다고 고백했다. 처음 태민을 봤을 때부터 묘한 끌림을 느꼈고 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궁금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찬장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서아의 얼굴은 언니 서진과 비슷하면서도 더욱 생기 있고 아름다웠다. 태민은 서아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태민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아는 언니가 평생 그리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언니가 왜 그토록 태민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태민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아의 진심 어린 눈빛과 서진의 편지 내용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아가 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체온이 태민에게 전해졌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태민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 태민이 서아의 볼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서아는 눈을 감으며 그 감촉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입술이 맞닿는 순간 전기 같은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달콤했다. 하지만 곧 더욱 격렬해졌다. 15년간 억눌러온 태민의 감정과 서아의 순수한 열정이 만나면서 폭발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서아는 태민의 목에 팔을 두르며 더욱 깊은 키스를 원했다. 태민 역시 서아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응답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태민의 손이 서아의 등을 타고 내려갔다. 얇은 셔츠 너머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에 그의 이성이 흔들렸다.
서아 역시 태민의 가슴 근육을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아가 먼저 태민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태민의 몸은 여전히 탄탄하고 매력적이었다. 서아는 그의 가슴에 입술을 맞추며 작은 신음을 흘렸다. 태민도 서아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새벽 햇살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완벽한 곡선의 몸매는 태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산장 바닥에 깔린 담요 위로 몸을 맡겼다. 태민의 거친 손이 서아의 부드러운 피부를 탐했다. 목선에서 시작해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이어지는 그의 애무에 서아는 몸을 떨었다. 서아의 가슴은 완벽한 크기였고 태민의 손길에 반응하며 단단해졌다. 그가 입술로 그곳을 애무하자 서아는 등을 젖히며 달콤한 신음을 쏟아냈다. 그녀의 반응은 태민을 더욱 흥분시켰다. 태민의 손이 서아의 허벅지 안쪽을 따라 올라갔다.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은 이미 그의 애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뜨겁고 촉촉한 감촉에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서아 역시 수줍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태민을 탐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탄탄한 복근을 따라 내려가자 태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서아가 그의 가장 남성적인 부분을 만졌을 때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산장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서아는 처음 느끼는 감각에 몸을 떨었고 태민은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부드러움에 취했다. 태민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서아가 아파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깊이 원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서아의 다리가 태민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톱이 그의 등에 자국을 남겼다. 태민 역시 서아를 더욱 깊숙이 품으며 격렬하게 사랑했다. 서아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태민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을 맞았다. 그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듯했다. 격정이 가라앉은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태민의 품에 안긴 서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태민 역시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아는 언니가 왜 그토록 태민을 사랑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속삭였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그의 모습, 배려심 깊은 애무,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에 자신도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다. 태민은 서아가 서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서아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매력에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고 산장 안에는 사랑의 여운이 가득했다. 태민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아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관계를 가진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태민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나눴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산장 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태민과 서아에게는 새로운 사랑의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명지산에서의 하룻밤 이후 태민과 서아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산속에서 느꼈던 운명적인 분위기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태민은 강남에 있는 자신의 보안업체 사무실에서, 서아는 홍대 근처 자신의 작업실에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태민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서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산장에서 나눈 뜨거운 밤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죽은 연인의 동생과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서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메라를 들고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만 태민의 강인한 품이 그리워졌다. 언니 서진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사람과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것이 신기하면서도 복잡했다. 과연 언니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일주일 후 서아가 먼저 태민에게 연락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다. 태민은 주저했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홍대 앞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대화는 예상보다 어려웠다. 서아는 가족들에게 태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서아의 어머니는 13살 차이 나는 나이와 태민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전직 군인 출신에다가 현재도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는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아의 어머니가 15년 전 서진과 태민의 연애를 반대했던 당사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태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태민은 이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15년 전의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때도 지금도 자신은 서안의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서아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서진에 대한 그리움과 서아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서아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15년 전 서진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도 않았고 서아에게도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태민은 결국 서아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서아의 연락을 피했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일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서아는 태민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당황했다. 분명 산장에서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확인했는데 왜 갑자기 피하는 것일까?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태민이 마음을 바꾼 것일까? 서아의 가족들은 태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라고 압박했다. 특히 서아의 어머니는 15년 전 서진의 일을 언급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진이 태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결국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상기시키며 서아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태민에게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니 서진이 평생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서아는 태민의 회사로 직접 찾아갔다. 하지만 태민은 냉정하게 그녀를 대했다. 서로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 차이도 많고 가족들의 반대도 심하니 무리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서아는 태민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민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언니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태민에게 전해준 편지 외에 또 다른 편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아에게 쓴 편지였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죽은 후 서아가 태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감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때 서아가 태민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조언했다. 서진은 자신이 태민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서아가 대신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진이 가족들의 반대에 굴복했던 것을 평생 후회했다고 고백한 부분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약함을 원망했고 서아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태민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적혀 있었다. 비록 거칠어 보이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목숨 걸고 지킬 줄 아는 남자라고 극찬했다. 그런 사람을 서아가 만난다면 그보다 큰 행운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지를 읽은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언니가 자신에게 이런 깊은 사랑과 지혜를 남겨두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서아는 그날 밤 태민의 아파트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민이 문을 열었을 때 서아는 젖은 머리와 빨간 눈으로 서 있었다. 태민은 당황했지만 서아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서아는 언니의 진짜 편지를 태민에게 보여주며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서진의 진심, 자신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서아는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태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니가 못다한 사랑을 자신이 완성하고 싶다고, 그리고 태민 역시 자신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태민은 서아의 진심에 감동했다. 동시에 서진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1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서진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서아와의 사랑을 축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민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서아를 끌어안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서아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빗소리만 들리는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감정이 고조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원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산장에서와 달리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었다. 서로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욕망을 더욱 타오르게 만들었다. 태민이 서아의 젖은 옷을 벗기며 그녀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피부는 비에 젖어 더욱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그녀의 목선에서 시작된 키스는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이어졌다. 서아는 태민의 셔츠를 급하게 벗기며 그의 탄탄한 가슴에 몸을 맡겼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전보다 더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 이별의 위기를 겪고 난 후의 재회였기에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다. 태민의 손이 서아의 전신을 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민감한 부분을 애무할 때마다 서아는 몸을 떨며 달콤한 신음을 흘렸다. 태민 역시 서아의 적극적인 반응에 더욱 흥분했다. 서아가 태민을 침실로 이끌었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더욱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는 서아가 더욱 적극적이었다. 태민 위에 올라타며 주도권을 잡았고 그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민은 서아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라면서도 매료되었다. 산장에서의 수줍은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의 욕망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서아가 더욱 아름다웠다.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태민도 더욱 깊이 응답했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외부의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가족들의 반대도, 나이 차이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만이 존재했다. 리듬이 점점 빨라지면서 두 사람의 호흡도 거칠어졌다. 서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태민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동시에 절정에 달했다. 격정이 가라앉은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침실 안은 사랑의 여운으로 따뜻했다. 서아는 태민의 품에 안겨 앞으로의 다짐을 속삭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지키겠다고, 언니가 못다한 사랑을 자신이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태민 역시 서아를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15년 전에는 서진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절대 서아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편지와 오늘 밤의 재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태민과 서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다. 서아와 태민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숨어서 만날 수는 없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서아가 먼저 어머니에게 태민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대했다. 15년 전 서진의 일을 다시 언급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서아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니 서진이 남긴 진짜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언니의 진심을 전했다. 서진이 평생 태민을 그리워했다는 것, 그리고 서아와 태민의 사랑을 축복한다는 내용을 읽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서진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다. 당시에는 딸의 장래를 걱정해서 반대했는데 서진이 그토록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태민은 서아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서아의 집을 방문한 태민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서아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처음에는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태민의 진솔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태민은 15년 전 자신의 미숙함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당시에는 서진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고 가족들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현재 태민이 운영하는 보안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업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아를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태민이 서진의 편지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진이 태민에게 쓴 편지와 서아에게 쓴 편지를 모두 공개하면서 서진의 진심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특히 서진이 가족들의 반대에 굴복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는 내용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딸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반대가 오히려 서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서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아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서아의 아버지 역시 태민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15년 전과는 달리 지금의 태민은 충분히 서아를 책임질 수 있는 남자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사랑의 장애가 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며칠 후 서아의 가족들은 정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어머니는 서아에게 태민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다며 언니, 서진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주었다. 가족들의 축복을 받은 태민과 서아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더 이상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어진 두 사람은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겼다. 나이 차이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태민은 서아에게 최고의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서아의 사진 작업을 도와주고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서아 역시 태민의 사업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의 과거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했다. 6개월 후 태민은 서아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명지산의 그 산장이었다. 태민은 산장을 미리 꾸며놓고 서아를 불러냈다. 서아가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꽃과 촛불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태민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서아에게 청혼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서진이 바랐던 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언니 서진이 꿈꿨던 사랑을 자신이 대신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했다. 1년 후 태민과 서아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장에는 서진의 사진이 특별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서진에게도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식에서 태민은 46세, 서아는 33세였다. 13살의 나이 차이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부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혼여행은 서진이 생전에 가고 싶어 했던 유럽으로 떠났다.
태민과 서아는 각 도시마다 서진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언니의 영혼이 함께 여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결혼 2년 후 서아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48세의 태민과 35세의 서아에게 찾아온 새로운 생명이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진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임신 기간 내내 태민은 서아를 극진히 돌봤다. 특수부대 출신답게 체력은 여전했고 나이에 비해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아 역시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다.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딸이었다. 태민과 서아는 아기의 이름을 서진의 진자를 따서 지은이라고 지었다. 언니 서진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한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 태민과 서아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다. 태민은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 것을 무척 기뻐했고 딸 지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서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행복했다. 태민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 주었고 양쪽 가족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서아의 어머니는 손녀 지은이를 무척 예뻐했다. 과거 태민을 반대했던 것을 완전히 잊고 이제는 최고의 사위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태민의 사려 깊은 배려와 서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며 완전히 마음을 돌린 것이었다. 결혼 5년이 지난 지금 태민은 51세, 서아는 38세가 되었다. 나이 차이는 여전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 사랑할 때와 다름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다. 태민의 보안업체는 더욱 성장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서아는 유명한 자연사진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딸 지은이는 이제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 의젓하면서도 어머니를 닮아 활발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태민과 서아는 지은이를 통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매년 서진의 기일이 되면 태민과 서아는 가족과 함께 성묘를 갔다. 서진의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계속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딸 지은이가 태어난 후로는 서진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졌다. 서진이 두 사람을 이어준 덕분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서아는 가끔 언니가 꿈에 나타나 축복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민 역시 서진의 영혼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 15년 전의 아픈 이별이 결국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태민과 서아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나이가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가족 사랑, 운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진에 대한 추모까지 포함하는 깊고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다. 태민은 61세, 서아는 48세가 되었고 딸 지은이는 15세의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5년 전에는 둘째 아들 태진이도 태어나 가족이 더욱 풍성해졌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태민은 여전히 건강했고 서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 서아 역시 태민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특히 지은이는 하늘나라의 서진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사랑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나이 차이, 가족의 반대, 과거의 아픔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태민과 서아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서진의 사랑과 희생, 가족들의 이해와 축복, 그리고 운명의 인도가 모두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태민과 서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서진도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